저는 뭐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또 자랐고요. 삼성 라이온즈에서 선수생활 시작해서 지금은 광주시가 된 광산군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과수원을 일구고 계셨는데 제가 광주 홍보대사로 그렇게 참여하게 된 적도 있고 영남과 호남의 대표도시 대구와 광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도시에 대해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자들을 격리 치료하겠습니다. 대구의 아들이 광주로 달려간 이유 그리고 광주의 아들이 대구에서 만난 사람들 대구 경북에 5.18 유공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역사의 이면에 묻힌 5.18 대구의 이야기 그걸 못하고 처참하게 다 죽었잖아요. 광주에서. 울면서 태웠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달구벌과 빛고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만 5명의 사망자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대구를 중심으로 연일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누적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327명의 신규 확진자가 지난 2월 대구를 덮친 코로나19 사태 한 명으로 무서운 속도로 퍼진 낯선 전염병에 도시는 멈춰섰고 평범한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대구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혹독한 악몽을 꾼 것이었고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대구 동성로 상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겪어본 적 없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혼란 그러나 대구 시민들은 질서를 지키며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2,700명을 넘어선 대구는 병상과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결국 입원을 기다리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령 확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시시각각 늘어나는 코로나19 환자 수. 병상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 멀리서 들려온 소식. 코로나 사태 관련 광주 공동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자들을 격리 치료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뜻에 동참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구에서 170km 떨어진 광주에 대구 확진자들을 실은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병상이 나기만을 기다리며 집에서 애를 태웠던 대구 코로나19 환자 32명은 광주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다른 지역의 확진 환자들을 자기 지역으로 받아서 치료해야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대구를 지원하는 손길들이 열려서 대한민국의 힘이 여기에 있구나. 이 어려울 때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힘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당시 대구 환자들을 받아줬던 빛고울 전남대병원에 가봤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역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대구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기 왔을 때 광주 의료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엄청 긴장했어요. 긴장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멀리 또 오는 분들이잖아요. 이 먼 곳까지 그 달려왔을 때 그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것 그런 상황들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도 말로 짠해서 어린 학생과 일가족, 아기와 단 둘이 온 젊은 엄마까지 사연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먼 타지에 있는 낯선 병원 격리병동에 입원해야 했던 두려운 마음은 모두 같았을 텐데요. 그 마음을 알기에 광주의 의료진들은 더욱 따뜻하게 이들을 돌봤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대구로 돌아가는 날. 이번엔 광주의 구급차가 이들과 함께합니다. 두려움을 안고 왔던 멀고 먼 광주. 이들은 가장 힘들 때 함께해준 고마운 기억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광주, 아스. 한 장 더. 네. 하나, 둘, 셋. 여긴 광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에서 나고 자랐지만 광주는 저에게 그리 낯선 곳만은 아닙니다. 광주에 오면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요. 저에게 참 많은 추억이 있는 곳, 바로 무등 야구장입니다. 무등 야구장이 지금 이렇게 다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제 선수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지금 이게 있었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제가 은퇴했으니까 10년 정도 만이네요. 예. 선수 시절 늘 긴장하며 찾던 이곳. 광주에서 혜태 타이거즈와 맞붙을 때는 부담감이 더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혜태 타이거즈는 이종범, 영남 쪽에는 양준혁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라이벌로 그 구도에서 굉장히 좀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영원하면 그런 라이벌 또 그런 게 또 형성되다 보니까 심판한테 항의 안 할 것도 조금 더 하게 되고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도 이제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 왔다는 소식에 특별한 분이 특별한 곳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네, 시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아이고. 우리 지금 대구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예, 대구에서 왔습니다. 예.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여기서 또 보시자고 시장님께서 직접 기다려 주시고. 우리 광주 시민들이 좋아하는 예. 양준혁 해설위원께서 오신다고 해서 그래도 의미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 해서 예. 광주 주먹밥집으로 모셨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광주와 주먹밥이라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우선 두 팔 걷어붙이고 함께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이거는 우선 이 쌀은 이제 유기농 쌀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참치를 이 젓갈로 이렇게 해서 이걸 넣어보시게요. 가운데다가. 광주 시장님과 함께 주먹밥을 만들다 보니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지난 3월 광주의 병상연대 당시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시도 지사들도 이게 만약 데려왔을 때 우리 지역에 감염되면 어떨까? 예, 맞습니다. 또 대구의 환자들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병상이 부족해서 우리 시노민들을 치료하지 못하면 어떨까 해갖고 망설일 때예요. 예, 한참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 한 확진자들을 받았는데 시민들이 이 반대한 게 아니고 막 플랜카드 붙이고 여기서 고향처럼 편안하게 지내다 가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죠. 저도 대구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그 해주신 걸 해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구 한 사람으로서 너무 진짜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또 이번에 그래서 우리 광주의 사이가 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연말에 우리 광주 출신 그 신부를 맞이한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네, 대구 사나이 양준혁 올 12월 예쁜 광주 신부를 맞이합니다. 광주의 대구 사이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만들었는데 우리 의원님이 이 타율이 훨씬 높네요. 아니, 예. 시장님께 더 훨씬 이쁘고 정성스럽게 잘 만드신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의원님 만드신 거 먹어볼 테니까 예. 우리 의원님은 제가 만든 거 한번 잡숴보세요. 아, 시장님께 더 맛있어 보입니다, 이거. 바꿔줄까요? 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맛있고 든든한 주먹밥. 그런데 광주의 주먹밥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근데 이게 지금 광주 주먹밥이 지금 광주 대표 음식으로 선정이 됐다는데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1980년 5.18이 일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제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민군에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고립이 된 상태에서 그 어머니들이 다 주먹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이 됐다고 이렇게 할 때 저도 솔직히 그 순간에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예, 좀 느낌이 뭐라 그럴까 좀 쎄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은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랐던 사실도 많았는데요. 이날이 이제 5월 27일 계엄군이 다 협상을 다 결렬시키고 와서 우리 시민군들을 진압하는 마지막 날이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군들이 저항한 날이었네요. 네. 탱크가 막 들어오네. 광주 시민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 외부의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 고향 대구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에 직접 와서 또 이런 걸 체험하고 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와닿는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 5.18부터 5월 27일간 요 10일간이라는 거는 요번에 또 처음 알게 됐고요. 시민군이 끝까지 전남도청에 남아 계엄군에 저항했던 1980년 5월의 그 시간. 대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구에 왔구나. 광주 출신 이한이가 대구에 왔습니다. 개인적인 연고는 없지만 일 때문에 가끔 오는 도시죠. 영화 무대 인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연극 공연으로 온 적도 있고요. 한 5년 전에는 그 대구에서 대한민국 연극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광주 홍보대사로 그렇게 참여하게 된 적도 있고 자주 오게 되는 곳은 아니지만 제가 여태껏 살면서 한 10여 차례 정도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와 찬찬히 대구 시내를 둘러보다 보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518번 시내버스인데요. 제가 광주 사람이라 그럴까요? 왠지 특별하게 느껴지는 518 버스. 한번 타봤습니다. (518) 번호를 달고 대구 시내를 달리고 있는 광경이 저한테는 참 신기하게 느껴졌는데요. 이거 운행하시는데 혹시 방해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반가워서 저는 이제 광주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518 버스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상징한다고 들어서 버스 근무하기 전에는 그 518 버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번호인지는 몰랐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그 광주하고
올팔하고 대구하고 그날을 기념하고자 해서 518번 버스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알기로는 대구가 광주의 5.18을 기억해 준다고 하니 무척이나 고맙습니다. 5.18이 있었던 1980년, 저는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쫓고 쫓기는 그리고 그런 비명들, 그리고 그런 함성들, 그런 그 무서운 공수부대들의 그 뛰어다니는 그런 그 살기어린 눈빛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살던 그 자취집의 주인 아저씨도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어른들의 어떤 전언을 들으면서 더욱더 두려워했던 그런 소극적인 그런 학생이었죠, 저는. 저에게는 늘 가슴 한켠을 저릿하게 만드는 그날의 기억. 이곳 대구에도 광주의 5월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경북대학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이 세 분은 모두 이 학교 출신이신데요. 학교에 복학사원 등록을 하고. 선생님들은 얼마 만에 모교를 찾아오시는지? 한 40년 되죠. 35년. 35년. 그 학번이 74학번인데. 74학번이요. 재적되고 네. 이렇게 해서 복학하고 해서 10년 만에 졸업을 했죠. 예, 10년 만에요. 85년도 졸업. 이렇게 모교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별로 오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 오고 싶지 않으셨나요? 이 학교에 별로 오고 싶은 사람들. 왜 그동안 모교에 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80년도 4월에 군 제대를 하고 4월 19일 날 제대했어요. 예. 그래 5.18 제대인데 9월 2학기 시작하기 전쯤 우리가 전부 다 구속되고 일단 부급이 됐으니까.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몇 달 후 대구에 있던 이 세 분은 어떤 이유로 구속이 된 걸까요? 궁금해하는 저를 경북대 후문 밖으로 안내합니다. 지키라고 사이가 여기 이 자리가 여기 앞에는 서점을 했었고 안쪽에는 여관하고 같이 해보니까 40년 전 이곳은 둘의 서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함께 좋은 책을 나누자는 뜻으로 만든 둘의 양서협동조합. 다양한 책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학생과 직장인들이 이곳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만난 이 세 분도 둘의 회원이었는데요. 그 둘의 서점이 몇 년 만에 사라지게 된 데에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5.18 사건 때 일어날 시기에 저희들이 가톨릭 농민의 활동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월 18일 날 전남 강주에서 한평 고구마 사건 전국 보고대가 있어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일부는 강주로 갔었고 저희들 영은 18일 날 강주로 가기로 했었는데 1980년 5월 18일 그날은 광주 북동 성당에서 가톨릭 농민의 민주농정 실현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의 가톨릭 농민의 회원 일부가 먼저 광주로 떠난 건데요. 여기 있을 수가 있겠네? 있죠, 여기도. 그날 행사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게 맞아요. 벌써 40년이 지난 일. 하지만 잊을 수 없는 날인데요. 5월 18일 당일이에요? 아니면 5월 17일이에요? 5월 18일 날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5월 18일이요? 그날 거기에 참석한 사람 한 5, 60명 됐을 겁니다. 보통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기억은 다 못 하지만은 주로 농민의 회원들이었죠. 우리가 5월 18일 날 날짜를 정했는데 공교롭게 그날 계엄군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총소리인지 뭔지 모르는 소리도 계속 나고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어. 그러면서 그 북동성당 정규환 신부인가 그분도 막 거의 실성한 상태로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회를 그냥 약식으로 해버리고 오히려 그 광주의 그런 실상을 제대로 각지에 알리는 게 급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구, 경북 그쪽을 맡아서 이제 둘이서 지내 갔던 거예요. 가톨릭 농민의 안동 총무를 맡고 있던 정재돈 씨는 대전을 거쳐 대구로 들어온 후 곧장 두레서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참혹한 실상을 전했는데요. 근데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전혀 몰랐어요. 이쪽 전혀 대구 분들은 몰랐어요. 정재돈 씨에게서 전해들은 광주의 실상, 그리고 재모교와 관련된 자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자 보니까 그 조선대학교에서 뭐 그 유인물, 조선대학교 유인물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갖고 있다. 아 갖고 계세요? 예, 보관하고 있고. 아 예. 여기 전두환 살육 작전이 조선대학에서 그 당시 만들어진 유인물 내용입니다. 1980년에 네. 제가 재입력해가지고 언론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믿을 수 없는 일.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된 대구의 둘의 청년들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유인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 대구에서도 대구 시민들에게 우리도 유인을 만들어 배포를 하자. 광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네.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인쇄 기술이 부족할 때라 밤낮을 꼬박 등사기로 유인물을 찍어냈는데요. 그 당시 5,000부 만드는데 한 4, 5명이서 한 이틀 동안 걸린 것 같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28일 날을 기해가지고 대구 시내에 살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거사를 하루 앞둔 5월 27일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의해 함락되면서 열흘간의 광주 항쟁은 끝내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신군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은 더욱 거세졌고 곳곳에 계엄군의 총칼이 뻗어나갔습니다. 유인물 작성한 5,000부를 모두 다 불태우고 그 관계했던 사람들은 혹시 다른 일이 있을까 싶으면 뭐다 불불이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해산을 계리하고 그날 저녁 한 장 한 장 등사기로 힘겹게 찍어낸 유인물 5,000부는 그렇게 아궁이 불길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참혹한 현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분노. 이제 원래 28일 날 뿌리고 이제 실상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못하고 처참하게 다 죽었잖아요. 광주에서 다 죽으면서 막을 내리니까 울면서 태웠죠. 증거를 없애고 곳곳에 몸을 숨겼지만 도피 생활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잠입 수사, 기획 수사, 뭐 이런 거. 5.18 일어나고 바로 얼마 안 돼갖고 애들이
기획적으로 예. 대구에도 뭔가 어떤 움직임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점에 떠나드니까 여기 붙어있던 게 여관이었거든요. 여관에서 이제 도청하고 거기서 이제 24시간 체크당하고. 그해 9월 불의 서점에 드나들었던 학생과 직장인 100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경북 도경 안가로 끌려갔습니다. 일반 들어갈 땐 가정집인데 밑에는 완전히 대공분실로 간첩단을 많이 엮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실에서 이제 약 37일 동안 온갖 구타와 고문, 물고문, 정지고문 다 겪었었고. 다시 한번 제가 광주 출신으로서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정말 저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저희들도 제대로 일을 끝까지 완결을 못 짓고 미수에 그쳤던 그런 부분도 늘 저는 평생의 멍에로 따라. 그건 미수가 아니에요. 광주에 잠들어 있는 대구의 5.18 민주화 유공자들.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한테 내가 5.18 유공자로서 이런 고생한 걸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나서 장례치르면 그 과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쿵쿵 울더라고. 우리가 몰랐던 달구벌. 100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우리 지금은 우리가 대구가 이게 뭐 대구 경북이 뭐 보수 지역이니 하지만 그 당시 완전 야당이었거든. 대구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를 기억하는 광주. 광주도 그 민주운동이 어떻게 보면 좀 성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구에서 있었던 그런 민주운동 최초 운동을 또 여기에서 기념으로 해서 대구와 광주뿐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 모두의 달구벌 빛고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